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지만 여야 오염수 공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은 또다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왜곡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민들을 우매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제 집회에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라면서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는데 5천 명 정도가량이 경찰 추산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뭐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든 직업군이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열 때마다 각 해당 이 지역위원회에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 시민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총 이 걸기대회 비슷하게 장애 집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최 측 추산이 지금 5천 명이고요. 저는 어제 이제 시청에서부터 광화문으로 걸어오면서 이제 시위대를 한번 보기도 했는데요. 정식 집회에서는 저렇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만 시위대가 이동할 때의 구호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집회에서는 윤석열 심판 또는 극단적인 분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 길거리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 반대 집회도 함께 열려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야 정치인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협의하고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지역위원회별로 또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계속 나오는 지적이 이 총선 전에 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과 함께 또 이 총선 경쟁을 시킨다, 이 공천을 앞두고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요. 뭐 정당이라는 것이 만약에 외부에 장애 집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역위원회나 뭐 조직을 동원해서 뭐 그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들은 여러 번 봐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에만 국한되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둔 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원을 하는 것이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뭐 분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전 작게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이 집회에서 내건기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집회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이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여론들을 야당으로서 당연히 담아내고 국민의 그런 의사들을 대신해서 표명하고 정부에 대신 전달하는 것, 야당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또 다른 야당의 그런 대표들도 모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대표를 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정부가 이 국민의 목소리를 얼만큼 받드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것이 또 국민들, 또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정부에 대한 심판과 평가로 또 나아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부가 추석을 맞이해서 농축 수산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수산물과 관련해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듣고 오시죠.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정평가가
47% 전주에 50%에서 59%로 2%포인트 부정평가가 올라갔고 긍정평가도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선욱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거는 이제 다 오차범위이기 때문에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조금 전에 그 공직자 선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명절 있잖아요. 30만 원까지 이게 올려줬고요. 평소에도 이제 15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이게 법이 우리 로마의 그 투키디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부패한 국가일수록 법령이 많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이게 법은 좀 정비하거나 저는 없애는 게 맞다 봐요. 옛날에 우리 초안지의 유방도요. 그 점령했을 때 법 3개 빼고 다 없앴거든요. 그게 약법 3장인가 그래요. 저는 이런 이게 김영란법 중에 악법 조항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자들하고 밥 안 먹을 때 3만 원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게 문제예요. 기자가요. 책을 세금 팔고 1억 5천 받으면 그건 안 돼요. 김만배 씨처럼 1억 5천 받으면 그건 안 되지만 밥 한 끼 정도는 고기에 우리 해산물에 좀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일도 없고 크게 오를 일도 없고 저는 큰 변화는 없다. 어차피 이게 지지층은 그대로 지지하는 거고 반대층은 반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5% 정도로 낮아졌는데 사실상 여당이나 정부가 그 반사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워낙에 양극화돼 있어 가지고요. 이미 고정이 돼 버려서 국민이 거의 두 조각 나듯이. 따라서 이게 크게 아마 저는 민주당 지지율도요. 갤럽에서는 5% 빠졌지만 또 회복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크게 변동 없이 아마 총선까지 저는 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구장욱 차장님,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국민의 75%가 걱정된다는 대답을 하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방류가 안 됐으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뜻하지 않은 방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환경 또는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류 이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매 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 상황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고에서 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산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고 또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이 영향이 적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어떤 이 발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알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는 이 팩트를 따지기보다는 이게 퍼셉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이것이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뭐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레 좀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어떤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수산물을 섭취하셔도 좋다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이제 시식회를 열어서 이제 문제 없다라는 점 강조할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좀 본격 대응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그냥 수산물 먹으면 국민이 안심하겠다. 어떻게 그런 논리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부가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과학에 기초한 산수만 얘기할게요. 1+1이 100이라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1+1은 2라는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게 좋습니까? 안 버리는 게 좋습니까? 안 버리는 게 좋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겠죠. 그러면은 버렸으면은 반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찬성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반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뭡니까?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죠.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가 비타민입니까? 국민한테 몸에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꺼려지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그냥 괜찮습니다, 먹으세요라는 거 보면 국민들은 한심해요. 지금 국민들한테는 위험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민주당에 대라는 정쟁 이런 걸로만 넘어오는데 일본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이 불편해하니까 과학적 근거를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점. 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식, 이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자체가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은 솔직히 이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된다. 수산물 많이 먹는다고 국민들의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여야 간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얼마나 내실 있는 공방이 오고 갈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